배용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어려웠던 어린 시절, 스트레스 많은 직장 생활, 충족되지 못한 인간관계 등 많은 상실과 후회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모님의 죽음, 인생에서 가장 큰 열정이었던 연기를 포기해야 했던 아픔, 그리고 명성의 절정기에 느꼈던 외로움은 그가 경험한 가장 깊은 상처였다. 배용준은 전성기에 부모님을 여의었고 그 상실로 인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서울 마포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가족의 가난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항상 그의 예술적 꿈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건설 노동자였던 그의 아버지와 헌신적인 주부였던 그의 어머니는 그가 2000년 성균관대학교 영화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보답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0년 조선일보와의 희귀한 인터뷰에서 1910년대 후반에 아버지를 심장병으로 잃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영화 첫사랑 1996의 촬영 일정으로 바빴다. 그의 어머니는 몇 년 후인 2005년경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그는 에이프릴 스노를 홍보하기 위해 일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돌아와서 내가 혼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많이 울었어요. 슬픔은 육체적 상실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죄책감도 포함합니다. 또 다른 큰 실망은 2007년 영화 전설을 마친 뒤 연기를 그만두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배용준에게 연기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명성에 대한 압박, 청중의 높은 기대, 비평가들의 비판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2002년작 겨울연가는 그를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일본 팬들의 눈에는 그를 욘사마, 즉 신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완벽한 로맨틱 배우의 이미지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서전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 2009에서 연기를 좋아하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히는 느낌은 견딜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키이스트에서 기업가적 역할을 맡기 위해 자신의 가장 큰 열정을 포기한 것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고 카메라 앞에서 뛸 때를 떠올릴 때마다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배용준의 가장 큰 슬픔은 그의 명성의 절정기에서의 외로움에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어서 종종 방황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2004년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알려지지 않고는 외출할 수 없고 주목을 받지 않고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명성은 그에게서 개인적인 시간을 빼앗아갔고 그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사생활에 대해 덜 공개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슬픔은 최지우가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고백했을 때 더욱 확연해졌다. 끝나지 않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가장 외로운 시절에 그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 그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용준의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의 상실, 열정의 희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이 합쳐진 것이며 이러한 상처는 그가 평생 동안 지니고 다닌 상처입니다. 배용준의 인생은 서울의 가난한 소년에서 TV와 영화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한류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20년이 넘는 헌신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기쁨과 지쳐 눈물을 흘리게 만든 고통스러운 실패와 노력도 있었습니다. 배용준은 1994년 KBS 드라마 사랑의 기쁨에 출연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는 안경을 쓴 온화한 대학생 역을 맡아 곧 유명해졌고 배우로서의 경력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그는 1995년 KBS 연기대상에서 우리 청춘의 햇살 좋은 날들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관객과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1990년대 내내 그는 영화 파파 1996, 첫사랑 1996에서 주연을 맡아 계속 빛을 발했으며 이 영화는
역대 최고 시청률 65.8%를 기록했고, 맨발의 청춘 1998에서는 주연을 맡아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배용준의 가장 큰 성공은 2002년 영화 겨울연가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영화는 한국에서만 큰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아시아권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낭만적이고 사려 깊지만 비극적인 남자 강준상 역을 맡아 일본의 문화적 아이콘인 연사마로 자리매김했다. 이 영화는 일본에서 20억 엔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그는 2004년 일본 총리 고이즈미 주니치로를 만나 초대받은 최초의 한국 스타가 되었습니다. 겨울 영화 이후 그는 스캔들 2003로 영화계에 전향했으며, 매력적이지만 무자비한 귀족 역을 맡아 청룡 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신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2005년작 에이프릴 스노우는 일본 흥행 수익 2,700억 2천만 엔을 기록하며 그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배용준은 2007년 연기 활동을 그만두고 공동 창립한 매니지먼트 회사인 키이스트에서 사업가적 역할을 맡았다. 그는 키이스트를 한국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중 하나로 키워 김수현, 주지훈 등의 스타를 매니지먼트했고, 일본과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드림하이 2011을 공동 제작하여 4개 에피소드의 게스트 스타로 출연했고, 이 프로젝트는 젊은 청중들에게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25년 그는 5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성공적인 사업가로 키이스트의 기업 가치는 수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배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실패작 중 하나는 제작비가 4,300억 원이나 들어간 대작 영화 2007의 흥행 압박이었다. 당시 한국 TV 배우로서는 가장 높은 출연료인 1회당 2억 5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시청률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전 작품들에 비해 훨씬 낮은 평균 25%에 그쳤다. 비평가들은 그가 맡은 광개토와 환웅이라는 1인 2역의 깊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이 실패는 그가 연기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였다. 또 다른 실패는 겨울 영화 이후 일본에서의 초기 경력이었습니다. 그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병헌, 송승헌 등 다른 한류 스타들과의 경쟁에 직면했고, 그로 인해 그의 일본 영화 프로젝트 중 일부, 4월의 눈는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할리우드의 많은 제안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이 결정이 자신의 세계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궁금해했습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배는 쉴 새 없이 일해야 했고,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그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연기 실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으며, 종종 살루트 디 아몰 스튜디오에서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그는 2000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피곤해서 울던 날도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겨울영에서의 그의 역할도 큰 도전이었다. 그는 겨울에 춘천에서 혹독한 날씨 속에서 촬영해야 했고, 감정적인 장면마다 지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사업가로 전환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키이스트를 유지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회사가 거의 파산 직전이었을 때 그는 울기도 했지만 키이스트를 일본과 중국으로 확장하는 데 끈기 있게 나섰습니다. 그는 2015년 코리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쌓아온 것을 잃을까봐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자신의 경력을 돌아보며 최근 엘르 코리아와의 2025년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열정적인 연기 시절을 떠올렸다. 배용준의 경력은 그의 인내의 증거이며 모든 성공은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습니다. 배용준은 자신이 이룬 성과에 쉽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야망은 단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예술, 사업, 문화에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했던 업적은
역경을 극복하고 변화를 만든 한 남자의 위대한 비전을 반영합니다. 배 씨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예술을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겨울 영화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겨울 풍경부터 깊은 감정적 가치까지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그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복, 한옥, 김치, 판소리 등 전통적인 측면을 탐구한 책인 자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는 여행 2009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 베스트셀러였으며 2011년 ABC 라이프에서 8부작 다큐멘터리로 각색되었습니다. 그는 2010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K-팝이 아니라 깊은 문화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5년까지 이 사명을 이어가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배용준은 키이스트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 한다. 그는 키이스트를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SM, 이지와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하는 선도적인 회사로 만들고자 합니다.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규 인재 영입부터 미디어 기술에 대한 투자까지 회사를 성장시킬 방법을 계속 모색했습니다. 그는 2020년 포브스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키이스트가 젊은이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림아이의 성공은 큰 진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더 많은 국제 프로젝트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가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성취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명예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2015년 박수진과 결혼해 아들 2016년생과 딸 2018년생 등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8년 피우풀에서 저는 제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누리지 못했던 사랑과 자유를 누리며 자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명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를 키운 것은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